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케미 공포, 이 화학물질, 케미컬스죠. 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화학용품 전반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이,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물론이고요. 탈취제까지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유럽에서도 허용하는 성분이라고 밝히면서 독성 검사는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부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생활화학 제품들을 안 쓰는 것만이 방법인 걸까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화학물질 관련 시민단체 연결해 생각해봅니다. 별자리 같은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천문대가 경기도 부천에 생깁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인데요. 부천시가 원미구 도당 배수지에 부천 천문과학관을 2014년부터 조성 중인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6월 말에 개장한다고 하는군요. 대형 관측실에서는 태양의 흑점과 토성 얼음띠를 볼 수 있는 관측 망원경, 별자리 망원경이 설치됩니다. 어린이 천문대와 천문교육시설, 공원도 들어서는데요. 화학물질의 대기오염 등으로 이 땅 위에서 숨쉬기 갑갑할 때는 이렇게 도심 속 천문대에 올라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헤아리는 것도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리틀 리차드의 뚜띠 프루티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대리운전 1644 서비스 꼭 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화한 54,000원부터 렌탈 화한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이제 생활화학 제품 전반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탈취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환경부는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는데요. 시민단체 이야기 들어보죠. 현재순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지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옥시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현재 불매 운동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국적으로 각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서 전국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예. 5월 6일자 통계로 보면은 옥시가 전체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한 40% 정도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감소됐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언론에 나왔고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언론에 그렇게 표시가 돼서 저희들은 이제 시민들의 이런 적극적인 불매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또 저도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봤는데 어떤 곳은 이제 싹 치운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아직 남아있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마트별로 찾아다니면서 직접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불매 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습기 살균제 이후에 이제 화학 제품 하나하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했던 게 바로 섬유 탈취제 PNG사의 페브리즈입니다. 페브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성분을 공개해라 해서 성분을 넘겼었죠.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유해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수조사 착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렇죠. 이 옥시 가습기
그 가습기 살균제 이후에 환경부가 이제 이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뭐 처음에는 한 2,000종의 화학물질을 조사하겠다. 그리고 사전 안전 등록제도, 유럽에 있는 사전 안전 등록제도를 빠르게 시행하겠다. 예.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7개 제품에 대한 또 정지를 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최대한 이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페브리즈 문제뿐만 아니라 방향제부터 시작해서 뭐 심지어 전자모기향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희? 그렇죠. 전자모기향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는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섬유 탈취제 페브리즈 하나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빠른 시행이 가장 정부의 대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정부가 사실 이제 애초에 밝힌 거는 P&G사의 그 페브리즈 같은 경우는 사기 암모늄 물질들이 나왔는데 이게 네. 해외에서는 허용되는 물질이다. 하지만 혹시나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지 검사해보겠다. 전수조사하면서 이거거든요. 네네. 지금 이 반응은 좀 소극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뭐 외국의 그런 사례를 들어서 안전하다. 그러면서 뭐 우리 한번 조사해 보겠다 이런 방향인데요. 예. 원래 뭐 다른 그 유럽에 우리가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화학물질 평가 등록에 관한 법이 예. 유럽의 리치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본떠서 갖고 온 것인데 예. 그 리치 제도의 기본이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게 화학물질이라는 거는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증명이 되기 전까지는 의심을 해야 되고 규제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유럽이나 선진국들의 그 관점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정부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게 지금 섬유 탈취제뿐만 아니라 화학 제품이 정말 많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품목 그 품목이 유해한지 여부 검사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화학 제품 화학 원료가 들어간 전반적으로 확산해서 그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이게 어느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네,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이제 어떤 전문가 뭐 예전에 뭐 해외 연구 이런 거에서 보니까 뭐 방향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전자모기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예. 탈취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계속 지금 터지고 있는 이렇게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화평법에 의해서 이제 작년에 실시가 되고 있는데 화평법에 의해서 1톤 이상의 그 화학물질 제조 수입 뭐 할 때 등록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화평법을 실시한 거예요. 예. 이 화평법이라는 것도 2011년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터지면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화학물질 등록 평가에 관한 법률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터지면서 이걸 만드는데 시발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예. 문제는 우리나라 유통이 한 4만 종 정도가 화학물질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화평법 계획에 의하면 올해까지 6월 30일까지인가 500종을 등록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내후년까지 한 2,000종 이상 정도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향후에 등록해서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등록을 받고 있고 500종은. 예.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한 계속 2,000종. 근데 금방도 말씀드린 4만 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몇 프로예요? 한 뭐 4~5%도 안 되는 물질이란 말입니다, 지금. 지금 그동안에는 뭐 성분 조사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게 그렇죠. 너무 많은 그러니까 거잖아요.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이 화학 제품에 대한 독성 분류나 뭐 표시 의무,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정보를 알리는 그런 제도 예. 이런 게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서야 이제 하겠다는 건데 예. 그런 계획은 밝혔는데 이게 가습기 문제가 뭐 2011년도 대두되면서 피해자들은 요구를 했지만 가만히 있다가 예. 갑자기 지금 올해 이제 이게 이슈화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년간 외쳤는데 갑자기 이슈화 되면서 환경부는 기존에 500종, 2,000종 하겠다고 하다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거죠. 근데 예. 이제 지금 막 터지니까 급한 거부터 이제 막 지금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급한 거부터라도 왜냐하면 예. 이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조사를 하고 문제는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법제도적인 그런 그 유럽의 리치 제도처럼 법 제도적인 거를
좀 더 개선해서 화평법을 개선하는 거죠. 그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기본적으로 유럽 쪽의 법규가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좀 더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게 노 데이터 노 마켓이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예. 데이터가 없으면 아예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 그다음에 신규 화학물질 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존 화학물질 중에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제 500종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톤수에 있어서도 이렇게 규제에 있어서도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 벤젠 같은 경우가 이 발암물질로 제일 유명한 물질인데 우리나라는 85% 이상 벤젠의 농도가 85% 이상 되는 것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외국은 0.1%예요. 그럼 이게 85% 대 0.1% 아닙니까? 뭐 참 비교 자체가 안 되나요? 엄청난 사각지대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 저희들은 이 화평법을 모든 화학물질 독성 정보, 용도 정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유통량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 예. 0.1톤 이상 신규 화학물질 다 등록하게 해라. 그 다음에 모든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라. 우리나라가 이 화법법상 지금 고용 제품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 의류, 장난감 뭐 이런 거. 예. 이런 제품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물질, 이런 것만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담아서 아예 화학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그렇죠. 애초에 성분 공개가 다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위험하다 네. 싶으면 시장에 못 나오는 거예요, 아예. 알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전하니까.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죠. 네. 자, 앞으로 좀 대책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법적 제도, 법적 보완 이런 차원에서 네. 강력한 규제를 말씀해주신 거고, 네. 당장 소비자들 입장에서는요. 어찌됐건 그런 제도가 완비되기까지는 알아서 각자 도상하면서 이런 어떤 화학 제품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네. 이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런 자연 제품, 그냥 그렇죠. 자연 물질을 가져다가 순수하게 화학 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사람들이 쓰고 있단 말이죠.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화학 제품을 네. 아예 다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이 21세기에 PVC 화학물질이 안 들어간 제품을 안 쓰고는 살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물질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화학물질로 만든 제품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천연 제품이라고 해서 나와서 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천연 제품 안에도 화학물질이 있더라. 뭐 이런 예.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완벽한 천연 제품으로 지금 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빠른 사전 안전 등록 제도가 빨리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 호흡기, 그러니까 흡입하는 이런 생활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는 이런 생활용품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그거 이상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뭐 지금 계속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텐데 뭐 방향제든 우리가 살 생물제 제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흡기로 들어가는 그 독성이 강한 이런 물질들에 대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 제품들은 되도록이면 삼가하시고 성분 표시를 계속 소비자들이 요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도 바뀌게 돼요. 이게 그렇죠. 저희들의 걱정은 저희 나라가 이렇게 막 하다가 좀 이렇게 좀 사그러들면 또 없던 일로 돼버리잖아요,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서 그렇죠. 이제 냄비처럼 막 끓었다가 식지 않도록 계속 그렇죠. 지속적으로 좀 그래서- 관심을 갖자 이 말씀이군요. 네. 외국에서 보면은 뭐 외국 이런 운동의 교훈은 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야만 시민들이 정부도 바뀌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기업도 된다. 바뀌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기업도 바뀌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뭐 신발 탈취제에도 요즘에 그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PHMG, 뭐 PHMB 다 들어간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찌됐건 워낙 그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우리 생활 속에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분을 찾아보고 또 알리고 공유하면서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정리해 2차적으로 한 말씀만 보시겠네요. 더 드리면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예. 저희들이 우리 동네 위험 지도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작년에 출시를 했는데요. 우리 동네 위험 지도? 무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지금 현재 그 어린이 용품이나 저희들이 조사한
어린이 용품 생활용품 한 500여 종에 대한 안전 표시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소비자분들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료니까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보들을 서로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의 현재순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정운국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휠체어를 탄다든지 할머니 이런 분들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럴 땐 제가 침착하게 아주 천천히 좀 하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병원 앞에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승객분인데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럴 때가 보람된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은 서울 시내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든지 길이 막힌다든지 그때 좀 힘이 들고 도로 이제 가장 끝 차선에 운행을 하게 되는데 택배 차량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아가지고 끝 차선으로 가다가 차선 변경을 수시로 해야 되니까 그때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도 운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면 안 되는데 택시 특성상 전용 차선 끝 차선에서 승객이 손을 든다든지 태웠는데 옆 차선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양보를 받아야 되지만 이동을 못하고 직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단속이 되면은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전벨트는 필수 사항이고요. 항상 집중력을 잃지 말고 피로하다든지 그러면 잠시 휴식을 좀 갖고 핸드폰 같은 건 물론 차 내에서 운전하면서 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침착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안전 운행 요령 같습니다. 소망 딸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은 지금 군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하고 있는데 올해 장가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외손주가 2돌 지나서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외손주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쨌건 결국엔 가족 걱정이죠. 네, 아드님 장가 꼭 가실 거고요. 또 외손주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랄 겁니다. 특히 그 차선 변경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위험해요. 서로가 좀 배려해주고 신호가 안 맞으면 서로 내가 좀 들어가겠다. 그래, 내가 좀 빠져주겠다. 이런 서로 간의 사인이 안 맞으면 사고가 나기 십상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에서도 이게 한번 들어서면은 평일 같은 경우는 단속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의견들 전해주셨고요. 아주 이 아침에 상쾌한 목소리로 통통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정운국 기사님이었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참여해보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신청곡이 들어왔네요. 저희가 또 대담을 나누는 중에 이 노래가 듣고 싶다고 1831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퀸시 존스의 명곡이죠. I know 콜이다.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아시아 3대 보트쇼 2016 경기국제보트쇼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그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고향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데요. 해양 레저의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해양 레저 산업 전시회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 해양 레저 기술인력 모집도 함께 진행됩니다. 경제의 신성장 동력, 해양 레저 산업의 위상을 경기국제보트쇼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검색창에 경기국제보트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문의전화 1670-8785.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644 1644 대리운전 144 서비스 꼭 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렌탈 환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아우 또 속이 쓰리네. 속 쓰리면 카베진. 아 또 더부룩하네. 소화불량이 또 카베진이지. 속쓰림과 소화불량의 원인은 약해진 위점막. 양배추 유래 성분 MMSC가 위를 건강하게, 속을 편안하게. 카베진
하나로 해결하세요. 위를 위해 하루 3번 카베진 코아 S. 바다가 보이는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 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더샵. 5월 20일 주택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문의 032-723-9600.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는 미래에셋증권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고데기에 되었어요. 2주 됐나? 6개월 된 팔 흉터가 고민이에요. 제왕절개 흉터예요. 한 1년 반? 흉터 늦지 않았어요.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틱스 울트라가 흉터를 관리해드립니다.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초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소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탄수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 탐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재난 대응 훈련 한창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는 남산 2호 터널도 30분 정도 통제된다고 하는군요. 서울시도 안전 관련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윤영철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한다고 들었어요.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에 개최되는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은요, 내일 목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3일간 여의도공원 문화의 광장에서 열리는데요. 네. 올해로 10번째 개최되는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은 미취학 아동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화재, 태풍 등 각종 재난에 대해 체험을 함으로써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능력을 높여주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좀 실제로 그런 재난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로만 들어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체험 행사를 여는 건데 올해 이제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은 10주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번에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에서는 청소년 안전문화제 및 청소년 클라이밍 대회 등의 개최를 통해서 참여 대상의 폭을 유치원생,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노력했습니다. 네. 또한 10회째를 맞이해서 기존의 안전체험 요대로 유지하면서도 참여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어린이 드론 체험 코너라든가 드론 구조 경진대회, 암벽 등반 체험장이라든가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의 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좀 아이들에게까지 확산해서 어려서부터 이런 재난 대응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이거군요. 예. 그런데 사실 좀 예를 들어서 재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지진 같은 경우도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좀 설정이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번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은 6개의 큰 주제와 83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째, 재난안전 마당에서는 지진, 풍수해, 순환사고, 지하철 항공재난 등 10개 체험장으로 꾸며져 있고요. 둘째로 화재안전 마당에서는 소화기 사용 요령, 화재 대피, 화재 진압 체험, 옥내 소화전 사용 요령 등 16개 체험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셋째, 생활안전 마당에서는 전기와 가스 안전, 승강기 안전, 심폐소생술 등 17개 코너로 운영되고 있고요. 넷째, 교통안전 마당에서는 자전거 안전벨트, 교통안전 수칙 등 10개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좀 체험 한마당에서 재난 대응 훈련 이런 것들도 좀 감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사실 평소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좀 재난과 관련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훈련을 해볼 수 있으려면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시민 안전 파수꾼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 안전 파수꾼이라는 것은 일정한 교육을 받고서 유사시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시민안전 파수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안전 파수꾼 발대식을 이번에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민선 6기 시장 공약인 안전한 도시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10만 시민안전 파수꾼 양성 프로젝트와 관련해가지고 시민을 중심으로 안전한 서울 만들기 참여 의지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안전 리더로서의 출범을 선언하는 다짐의 장을 이번에 마련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시민 안전 파수꾼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청은 어디에다 하나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각 예. 소방서에서도 접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 소방서에 연락해서 나도 시민 안전 파수꾼 되고 싶다 방법을 알려달라 하면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입장료가 있고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시민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 몸으로 안전을 익히고 눈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보고 가시는 바람이기 때문에 입장료 같은 건 없습니다. 어떤 별도의 신청 절차도 없이 체험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3일의 행사 기간 중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자유롭게 체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이라고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내일부터 사흘간의 행사 기간 일정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도 없고 그냥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윤영철 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중국어를 한번 쉽고 재밌게 배워보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정강진 아나운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선생님. 네. 오른쪽 왼쪽을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왼쪽.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른쪽. 네. 오른쪽은 右边 右边 그리고 왼쪽은 左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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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여우 이런 것들을 좀 상기해라 이런 팁을 주셨었는데 그 위치와 관련된 단어들 좀 더 좀 배워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그러면 우선 앞뒤 먼저 배우겠습니다. 좋습니다. 앞뒤. 앞은 중국어로 이제 한자는 앞 전자를 쓰고요. 뒤는 뒤후자를 쓰거든요. 전후. 네. 그래서 발음이 비슷해요. 앞 전자는 前 뒤후자는 后 다시 한번 前 后 그래서 앞뒤를 한꺼번에 발음하면 前后 네. 왜 저보다 앞서가면은 부러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前 그렇게 연상하는 것도 좋네요. 허우는 이거는 모르겠네요. 그냥 한번 익혀야겠어요. 네, 허우는 뒤후자. 네. 허전해 할 때 허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 뒤 또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네, 앞쪽은 우리가 보통 쪽이란 표현은 면이란 단어를 써서 前面 앞쪽 이렇게도 표현하는군요. 네네, 그쪽에서도. 그쪽에서도 써요. 그래서 前面 네, 한 번 더. 前面
前面. 그리고 뒤쪽은 后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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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용해 볼게요. 내 앞쪽이라고 하려면 네. 我的前面.我的前面.我的前面.我的前面. 당신의 뒤쪽이라고 하려면 你的后面.你的后面.你的后面.你的后面. 네, 그래서 중국어는요. 처음에는 한 단어로 시작해서 이렇게 조금씩 확장해서 연결해 가면서 외우시면 더 기억이 오래 남아요. 제 생각났어요. 네. 이제 후, 허우잖아요. 허우.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앞섰으니까 허, 교만하게. 허, 이렇게 교만하게. 외우는 거예요. 괜찮네요. 앞은 前, 前. 뒤는 허. 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아, 너무 억지스러운가요? 어쨌건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요. 배워보고 익히는 게 참 이렇게 다 함께 중국어 쉽고 재밌게 한번 따라해 보시다면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힐 수도 있고요. 7550번님. 나이 많아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열심히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중국어 교실도 동네에 생기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공개 방송 형태로 한번 추진해 볼까요? 네, 일이 커지고 있죠. 저희 담당 PD 얼굴이 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운수대통, 만사, 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특히 운수업 종사하시면서 저희 방송 듣는 분들 많습니다. 삶이 참 고단해요. 힘들 때가 많은데 라디오가 여러분의 많은 또 친구가 되어드리고 또 힘이 되어드리고 있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목소리 들려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방송 참여도 하시고요.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출입처 경기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김학무 기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학무입니다. 자, 정부가요, 지방 재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 있는 지자체들이 좀 반발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지방 재정 개혁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말 그대로 그 지방 재정의 개선을 위해서 제도를 바꾼다는 건데요. 네. 이 방안은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겁니다. 오늘 2018년부터 현재 그 시군세로 돼 있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도세로 전환해서 시군에 재분배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문제의 발단은 그 배분 방식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배분을 한다는 건데요. 행자부는 이를 통해서 그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시군의 재정 상태가 좀 그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재정 상태가 비교적 괜찮은 시군으로서는 지금보다 정부로부터 배분받는 교부금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화성시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시 재정 수입이 2,800억 원가량 줄어들고요. 1년입니다. 예. 수원시도 연간 1,800억 원. 또 용인시나 성남시 등도 1년에 그 수백억 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이게 잘해서 이렇게 재정이 건강하고 이러면은 더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곳에 도움을 주다 보니까 이게 좀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이거군요. 그렇죠. 지자체들의 반발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반발이 심한데요. 예. 경기도의 그 수원시와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또 고양시, 과천시가 지금보다 세입이 그 감소되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시의 시장들은 이미 지난주에 국회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계획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 세입을 줄이고 또 자기 지역의 세금을 다른 시로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런 입장은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꿰는 식이고
또 그 상향이 아닌 하향식 평준화라는 거죠. 해당 지역에서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납붙어 있는데요. 이들 시는 시의회 또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서 앞으로 그 홍보활동과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 계획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10,000가구를 공급한다고요? 네, 경기도가 오는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0,000가구를 지어서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네. 따복하우스는 그 임대보증금이 현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 모델입니다. 예. 이 따복하우스는 그 신혼부부나 대학생 또 그 사회초년생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게 되는데요. 경기도 내 30곳 내지 40곳에 조성하게 됩니다. 특히 이곳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자녀 1명을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를 지원하고 2명 이상 낳으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젊은 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서 자녀 출산을 돕겠다는 취지인 겁니다. 이게 따뜻하고 복된의 줄임말이죠. 따복하우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근데 좀 시설이 괜찮을까요? 임대주택 하면은 아무래도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이번에 그 예정하고 있는 그 따복하우스의 그 크기는 20제곱미터 그 안팎의 원룸형에서부터 44제곱미터 크기의 그 투룸형까지 다양합니다. 예. 우선 그 신혼부부에게는 44제곱미터하고 36제곱미터의 그 육아형,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 투룸이 제공됩니다. 예. 또 16제곱미터에서 26제곱미터 크기의 원룸형이 있는데요. 이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따복하우스는 그 국유지나 공유지, 또 그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의 부지에 짓게 되고요. 공공시설 복합 개발 방식으로도 건립됩니다. 예. 현재 수원과 안산, 평택 등 12개 시 17개 지역에 건설할 계획이 잡혀 있고요. 앞으로 최대 40곳으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이 따복하우스 사업에 그 건설비와 임대료 지원 등으로 3,500억 원이 그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심각한 저출산이 해결되는데 조금이나마 그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경기도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트래블링 보이, 아트 강펑글의 노래입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5월 18일 수도권 투데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